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전국 농어촌 우체국의 토요일 택배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올해부터 농어촌 집배원들의 주 5일 근무 체계가 구축되는 데 따른 겁니다. 네, 우정사업본부는 농어촌 우체국들이 민간 배송업체와 계약해서 토요 택배가 차질 없이 배달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농가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농어촌 집배원의 주 5일 근무 체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농촌 지역에선 토요일 택배가 중단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전국 우정노동조합, 즉 우정노사는 최근 농어촌 집배원의 주 5일 근무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지역별 민간 배송업체에 소포 우편물 위탁 배달을 우선 추진하고 위탁이 어려운 지역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소포 배달원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노조, 소비자단체, 고객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한 결과입니다. 우정노사는 지난해 토요 택배 중단 등의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다 총파업 하루 전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꾸려진 사회적 합의기구가 농어촌 집배원의 주 5일 근무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집배원의 토요일 휴무와 토요 택배 서비스 유지 등을 우정사업본부 측에 권고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겁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농어촌 우체국별로 민간 배송업체와 계약, 배달 차량 마련, 소포 배달원 채용 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집배원의 토요일 휴무는 이 작업이 준비되는 우체국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배원의 처우 개선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농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배송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 수수료가 인상되면 결국 농촌 지역의 택배비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토요 택배가 중단된다면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수확한 농산물의 택배 판매도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우체국 택배의 토요일 배달이 일시 중단됐을 당시 각 지역 농가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우고기, 쥐조개, 표고버섯을 하나로 묶은 지역 특산물인 장삼합은 소비자들이 주로 토요일을 받기를 원합니다. 토요 택배가 중단되는 바람에 기존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이번에도 그 악몽이 되살아날까 봐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위탁 배달과 배달원 채용이 곤란한 도서나 오지의 경우만 토요일 배달 곤란 지역으로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라며 민간 배송업체와 새롭게 계약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의 토요 택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섬 지역은 제공이 안 되는 지역이 좀 있거든요. 이를테면 집배원 한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주 나와서 근무가 어려워서 그런 지역이라든지 특수한 경우가 이제 좀 그렇습니다. 이탁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소포 전담 배달원 이런 형태로 직접 고용을 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나 농업계는 일부 섬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농촌 지역 역시 토요일 배달 곤란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토요 택배 중단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에 택배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농축산물 택배 발송이 불가능해지는 어려움이 없도록 집배원과 농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국산 단감 생과의 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008년 우리 정부가 베트남에 국산감 수출을 요구한 이후 약 12년 만에 이뤄낸 쾌거인데요. 베트남 수출 시장이 단감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 유지와 소득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국산 단감 생과의 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베트남 정부와 국산 단감 검역 요건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동남아 국가에 단감을 수출해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는 단감 수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베트남의 까다로운 검역 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가 2008년 5월 베트남 측에 단감 생과의 수입 허용을 요구한 이후 2016년 11월
베트남 측 전문가의 현지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 후 2019년 10월 수출 검역 요건에 양국이 합의했고 11월 베트남 측이 수입 허용을 최종 통보한 겁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단감 생과의 베트남 수출과 관련한 고시를 8일 제정할 계획입니다. 베트남과의 검역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2019년산 저장 단감의 수출도 가능토록 하는 쾌거도 거뒀습니다. 당초 베트남과 합의한 검역 요건은 국산 단감은 재배지 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산부터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가 협의를 통해 2019년산 단감의 베트남 수출도 가능케 한 겁니다. 이에 따라 2019년산 단감은 올해 1월 1일부터 베트남 수출이 가능케 됐습니다. 베트남 측에서 저희한테 2019년도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시라고 공식적으로 서신을 주신 거거든요. 산지에서는 단감의 베트남 수출길이 열린 것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와 농협은 지난 2일 진영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2019년산 국산 단감 베트남 최초 수출 기념 선적식을 열어 자축했습니다. 이날 선적한 단감은 6.5톤 규모로 베트남 도매시장과 수입 과일 매장 등에서 현지 설 선물 세트로 상품화돼 판매될 예정입니다. 씨알이 굵은 거를 많이 초라야 되는데 지금 베트남 쪽에는 경제력이 좀 좋아져가지고 좀 씨알이 굵은 단감을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더라고요. 저 아기들도 6.25 거기 좀 있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문화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농가들을 봐서는 소지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소비 부진에 시달려온 국내 단감 시장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들의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깨끗하고 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농산물 친환경 인증을 새로 받거나 갱신하려면 반드시 친환경 농업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부터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친환경 농업 기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친환경 농어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인증 사업자에 대해서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을 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또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상 교육은 비정기적이고 단순 전달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 기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인증을 갱신할 때도 최근 2년 안에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왕우렁이가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벼 재배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땐 왕우렁이 관리 요령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인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시군의 4만 명을 대상으로 사전 의무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의무 교육 참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에 만족한 건 78%,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은 81% 등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친환경 교육은 1, 2월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 사무소 등과 협력해 집중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3월부터 연말까지는 교육기관을 통해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합니다. 또 4월에는 온라인 과정을 개설해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농민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육기관과 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 오리 사육업 등의 신규 허가가 제한됩니다. 또 규정을 위반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업자에겐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이 큰 지역에선 닭, 오리 사육업이나 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 공포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가축 사육이 제한되고 신규로 허가 등록을 받으려면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닭, 오리 종축업이나 사육업의 허가 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 방역관리지구 중 지자체 조례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닭, 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이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가축 사육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공간을 확보하도록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 500m 이내를 소, 돼지 사육업과 닭, 오리 사육업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축산업 허가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기준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 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전파한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법 위반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동안에 AI 이제 발생 위험 지역에서 밀집 사육되는 걸 법적으로 이렇게 좀 막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AI라든지 주요 이제 가축 전염병이 발생 위험 지역에서 밀집 사육을 좀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이제 고시하거나 이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아예 이제 신규 가축 사육업가를 좀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종축 등록 대상 가축 및 수입 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를 추가하고 가축 질병 발생으로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이 제한되는 돼지 가축 전염병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사육시설 내외부 및 사료 보관 장소 등을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해충과 설치류를 구제하는 등 축산업 허가 등록자의 준수 사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품목별로 엄선된 종자, 즉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국립종자원이 올해 봄에 파종할 벼와 맹류 종자를 추가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벼는 모두 2,727톤, 보리는 140톤입니다. 국립종자원은 올봄에 파종할 벼와 맹류의 정부 보급종 종자를 지역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역 제한 없이 봄 파종용 벼와 맹류 보급종 종자가 필요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총 물량은 2,892톤으로 벼는 22품종 2,727톤, 봄 파종용 맹류는 7품종 165톤입니다. 벼 보급종의 경우 매벼 20품종 2,683톤, 찰벼 2품종 44톤 분량이 신청 가능하며 미소독 종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위는 20kg 포대를 기준으로 하며 품종별 공급 계획량은 미품 111톤, 삼광 861톤, 새일미 229톤, 영호진미 173톤, 동진찰 29톤 등입니다. 모두 7품종 165톤이 보급되는 맹류 보급종은 겉보리 한 품종 소독종자 17톤, 청보리 한 품종 소독종자 14톤, 쌀보리 2품종 소독종자 109톤, 밀 2품종 미소독종자 16톤, 호밀 한 품종 미소독종자 9톤 분량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맹류 보급종은 봄 파종에 적합한 품종으로 가을 파종보다 25% 정도 증량해서 파종해야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있으며 봄 파종 적기인 2월 중하순에 파종하면 10월 말 이후 가을에 파종하는 것보다 수확량도 5% 정도 많습니다. 공급 가격은 한 포대당 겉청보리 소독종자 22,950원, 쌀보리 소독종자 25,420원, 밀 미소독종자 25,270원, 호밀 미소독종자 42,510원으로 전년도 가을 파종용 공급 가격과 동일합니다. 오량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매 전까지 저희가 품질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정부 보급종은 다른 종자보다 병충해나 이런 쪽에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순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품종 안내 책자가 있어요. 비치를 해놓거든요. 각 품종별 주요 특성이나 재배 적응 지역 이런 쪽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품종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벼 보급종은 오늘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맹류 보급종은 이달 말인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보급종 신청 시 선택한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도내 청년 창업농 175명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으로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 또는 예정자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온라인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오늘 22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된 청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 등이 종합 지원됩니다. 단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엔 영농유지와 교육이수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교육희망 농민 22,180명을 대상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는 2월 26일까지 237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영농기술 분야와 농촌자원 분야, 농업경영 분야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분야별 교육 시간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일일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편성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기간 중 다루지 못한 기술은 수요에 따라 연중교육으로 실시합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많은 농민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0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 참여법인을 오는 1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응모 자격은 생산 분야를 중심으로 융복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내 법인으로 청년들에게 영농기술 및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희망법인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해당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과 최종적으로 매칭이 성사된 법인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간 약정임금 200만 원 중 9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은 최근 서울 신촌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에서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과 함께 2020년 하나로마트 마케팅 슬로건 국산 대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협 임직원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슬로건 국산 대표는 우리 땅에서 키운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하나로마트의 의지를 담아 지어졌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은 앞으로도 국산 대표 슬로건과 연계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연중 상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